안녕하십니까. 상권 입지 분석 점포개발 35년차 권영삼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비 창업자나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년 이상 코로나19를 겪으며 권리금도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즉 월세와 관리비 등이 높은 상권은 빈 점포가 늘면서 권리금이 없어지거나 3분의 2 이상 하락하였고, 월세와 관리비 등이 적은 상권은 도리어 권리금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임차료 또한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이에 바닥 권리금을 주장할 만한 이점 등이 사라졌으며,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도 매출과 순이익률이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상권과 입지 유형에 따라 주장할 수 없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임대료와 권리금이 동방 상승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임대료와 권리금 부담이 적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권리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권리금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빈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점포가 비었는데 권리금이 있다고 의아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닥 권리금 때문입니다. 즉 그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말하는데, 그 이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임대인이 높은 임대료로 이미 가져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 가지고 브로커들이 농간지라고 장난을 쳤던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즉 점포를 비우는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현장에서 긴 시간을 들여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부분만큼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권리금 협상은 누가 더 조급하게 서두르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정리에 딱 맞는 그 점포의 업종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으로 나뉜다라고 나무위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특례법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3항에서 권리금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가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사전적 의미나 법률적인 정의로 권리금을 산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산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권리금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나와 있지만 이건 참고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권리금을 산정하려면 상권 입지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하고, 매장의 손익계산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타당성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첫째, 영업시설 비품에 관한 시설 권리금 계산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에 관한 영업 권리금 계산, 그리고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바닥 권리금 계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게나 매장을 양도 양수할 때는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고무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권리금을 주고받는 당사자 간에 누가 더 협상력이 앞서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한때 한국강정원, 지금의 한국부동산원에서 권리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지만,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권리금 산정이 어려워 거의 손을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자는 권리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만 계산하는데, 즉 권리금이란 시설에 대한 잔존가액과 1년간 영업에 관한 순이익 총액만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바닥 권리금은 번화가,
주택가, 대학가 등 상권 유형에 따라 혹은 도로폭, 점포 전면 길이, 청수, 점포 규모, 혹은 면적, 주차 공간 등 입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바닥권리금 산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손을 놓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이 상가 건물이 위치했다는 영업상의 이점을 임대보증금, 월세, 그리고 관리비 등으로 그 프리미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설권리금은 일반적으로 5년을 감가상각 기간으로 보고 5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영업시설 비품, 인테리어 등에 관한 잔존가액을 계산합니다. 물론 5년이 지난 매장에 대해서는 시설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최근 1년간의 순이익 총액을 영업권리금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영업권리금은 현장에서의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영업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만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손익계산과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금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전문점을 양수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5균 매장에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세는 부가세 포함 990만 원입니다. 해당 점포는 개설 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직기, 비품, 인테리어, 기구 등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매장은 35개월을 영업하고 팔려고 했습니다. 이에 필자는 시설권리금 계산에서 최초 투입했던 1억 500만 원을 60개월 빼긴 35개월 그리고 60개월을 나누어서 100%를 곱하면 잔존가액 4,375만 3,500원이 나옵니다. 즉 1억 500만 원 곱하기 갈로 열고 60개월 빼기 35개월 나누기 60개월 곱하기 100% 4,375만 3,500원입니다. 이게 바로 시설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평균 월매출 1억 원에서 손익계산상 순이익은 940만 원이었으니 아주 좋은 매장이었습니다. 이렇게 12개월을 곱하면 1억 1,280만 원의 총 순이익 금액이 나옵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합하면 총 1억 5,6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향후 예상되는 월매출 등 출점 타당성 분석과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1억 9,500만 원을 지급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기서 손익계산과 출점 타당성 분석에서 권리금 1억 9,5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은 60개월 정액제로 하든지 아니면 월매출 대비 4% 정률제로 적립하게 됩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합하면 총 1억 5,6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향후 예상되는 월매출 등 출점 타당성 분석과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1억 9,500만 원을 지급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기서 손익계산과 출점 타당성 분석에서 권리금 1억 9,5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은 60개월 정액제로 하든지 아니면 월매출 대비 4% 정률제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산뿐만 아니라 향후 그 점포에서 얼마의 일매출을 올려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창업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은 감가상각을 비롯한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출점 타당성 분석은 또 어떻게 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특히 설렁탕 전문점과 삼겹살 전문점의 실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며 설명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권리금은 향후 내가 만들어갈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창업비용 회수기간에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업 성공하고 싶다면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기를 바랍니다.